청각장애인의 즐거운 외출을 위한 수어 생성 모델 핸드-투-핸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한국 수어언어법을 제정하여 수어 영상 도서나 자막 제작 등을 독려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상당수 예산 문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 등록된 수어 통역사는 160명에 불과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약 70%의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지만 의료나 일상생활 영역이 있어 불편함이 많아 수어 통역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하계월님이나 나는 귀머거기다라는 웹툰을 통해서도 평소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안내방송이 들리지 않아 생기는 불편함부터 자동차 클락션 소리가 들리지 않아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직도 목숨을 걸고 지하철을 타야 한다고 느끼는 청각장애인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교통시설 관련 제도는 이동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청각장애인들이 교통 관련 정책에서는 소외되고 있고 이는 위험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대책을 마련해보고자 청각장애인의 즐거운 외출을 위한 수어 생성 모델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입니다. AI 허브에서는 교통 및 지하철에서 사용되는 시나리오 속 문장 및 단어를 수어로 표현한 촬영 원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제공된 데이터는 5각도에 대해 촬영되었고 각각 양쪽 손과 얼굴, 몸통에 대한 키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형태소와 영상 내 시작과 끝 지점 정보가 있습니다.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과 키포인트 정보를 매핑하기 위해 영상을 잘라 이미지를 추출했고 이 과정에서 다량의 정자세 이미지가 발견되어 스타트와 엔드 정보를 이용해 이를 제거했습니다. 또한 정확도를 나타내는 컨피던스 값을 제거했고 영상에는 없는 닭의 발 부분의 컨피던스가 0인 것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키포인트를 제거했습니다. 또한 키포인트를 0과 1 사이로 노멀라이징하고 영상 속 사람마다의 포즈 스케일 차이를 노멀라이즈 해야 하는데 이를 대신하여 사람을 구분하는 원화수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모델 설명입니다. 수어 번역 모델 구조를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먼저 텍스트 투 키포인트에서는 텍스트와 키포인트를 쌍으로 학습이 가능한 타코트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키포인트 투 비디오에서는 키포인트를 인풋으로 디스인탱글먼트하게 학습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스타일겐과 에브리바디 댄스 나우를 이용해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텍스트 투 키포인트에서는 지하철, 환풍구, 가방, 빠지다 와 같은 형태소를 인풋으로 넣으면 모델을 거쳐 연속된 수어 키포인트 시퀀스를 아웃풋으로 발원하는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수어에서는 얼굴 표정도 의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키포인트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용한 모델은 타코트론입니다. 타코트론은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아 음성 신호를 반환하는 구글의 TTS 모델로 어텐션을 적용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식2식 모델입니다. 이는 음성에 관심이 있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모델입니다. 왜 음성 모델을 수어 키포인트 생성에 사용했는지 의아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타코트론은 인풋으로 텍스트가 들어가고 아웃풋으로 연속적인 음성 시퀀스를 반환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도 텍스트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연속적인 시퀀스를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인풋 아웃풋 페어를 이용해 엔드-투-엔드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베이스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타코트론의 주요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기넷은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드랍아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코더와 디코더의 앞단에 위치하여 오버피팅을 방지합니다. CBHG는 인코더와 디코더 연산을 거치는 구조로 시퀀스에서 대표적인 특징을 추출하는 강력한 모듈입니다. 인코더에서는 오버피팅을 방지하고 오버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디코더에서는 프리딕션 에러 수정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식2식 모델에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연결하여 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텐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력 시퀀스가 길어지면 기울기 소실과 정보 손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텐션은 디코더에서 아웃풋 시퀀스를 예측하는 시점마다 전체 입력 문장을 다시 한번 참고하는 방식입니다. 입력 문장에 대해 해당 시점의 단어와 연관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강력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수어 키포인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기존 타코트론 모델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타코트론의 디코더 하단 부분에는 음성 신호를 변환하는 그리핀 림 리컨스트럭션이 있었습니다. 이를 제거하고 아웃풋의 형태가 스펙트로그램에서 키포인트 시퀀스 어레이가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학습 평가 지표로 DTW 스코어를 도입했습니다. 다이나믹 타임 워핑은 두 시퀀스 간 최소 거리 행렬을 통해 유사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워업은 휘다는 뜻으로 길이가 짧은 데이터를 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류율과 프리딕션 시퀀스가 각각 존재할 때 두 시퀀스 간 최소 거리 행렬을 우측 도식과 같이 구하고 이 행렬의 좌 하단부터 우 상단까지 최소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최단 경로를 탐색합니다. DTW 점수가 작을수록 두 시퀀스는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 타코트론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보시는 것처럼 후반 동작으로 갈수록 사람 형상이 작아지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예측된 키포인트 값이 후반부로 갈수록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원인은 바로 제로 패딩입니다. 이 그래프는 문장별 프레임 개수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 프레임 개수는 대부분 150개 이하이며 170개 이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전체의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모델 학습 시에 데이터 쉐입, 즉 차원을 맞추기 위해 가장 긴 시퀀스 데이터 프레임 길이에 맞춰 마지막 프레임 이후 모든 데이터를 0으로 패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문장이 짧을수록, 즉 0으로 패딩된 시퀀스 값이 많을수록 0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제로 패딩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킹 레이어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스킹이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제로 패딩된 시퀀스를 학습 과정에서 제외하도록 마스크를 씌우는 과정입니다. 또한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레임의 시작점을 0, 끝을 1로 하는 카운터 밸류를 키포인트 값 뒤에 포함하였습니다. 학습 과정을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에폭을 지날수록 정확한 동작을 구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코트론을 통한 텍스트 투 키포인트 모델의 학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짧은 문장과 긴 문장에 대한 예시입니다. 먼저 짧은 문장인 명동에서 내리다의 키포인트 생성 결과입니다. 다음은 서울역까지 가려면 지하철 몇 호선으로 환승해야 하나로 비교적 긴 문장의 수어 키포인트 생성 결과입니다. 손 동작과 얼굴 표정 자체는 대체로 명확하게 따라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킹 레이어를 추가한 이후에도 기존 타코트론의 어텐션 구조의 차원 문제로 인하여 패딩 영역을 학습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020년 7월에 등재된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수어 키포인트 생성 논문을 바탕으로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와 동일한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면 타코트론 결과는 동작을 명확하게 구현하지만 값이 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반면 트랜스포머의 결과는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지만 세밀한 동작을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타코트론의 어텐션 구조를 트랜스포머의 멀티 헤드 어텐션으로 바꾸어 마스킹 레이어를 추가로 구현하는 등 이 두 모델을 결합한다면 더 정확한 수어 키포인트 시퀀스를 생성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키포인트 투 비디오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사이의 경쟁적 학습을 이용한 생성 모델로 2014년 처음 등장한 이후 안정적인 학습을 위한 연구, 고화질의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연구, 아웃풋을 컨트롤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P주계는 스타일겐의 베이스라인이 되는 모델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점진적인 학습이 특징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4 곱하기 4의 저해상도로 시작해 처음에는 큰 스케일 구조를 찾아내고 1024 곱하기 1024의 고해상도로 높아짐에 따라 작은 스케일의 디테일한 부분을 찾습니다. P주계는 이러한 점진적인 학습을 통해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지만 대부분의 모델과 같이 생성된 이미지의 구체적인 특징을 컨트롤하는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특징은 얽혀있기 때문에 인풋의 조정은 동시에 여러 특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타일겐 논문에 소개된 스타일 베이스드 제너레이터의 구조를 보게 되면 처음으로 레이턴트 Z가
매핑 네트워크를 통과합니다. 이를 통해 Z를 W로 변환해 더 이상의 고정된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필요가 없어져 비주얼 어트리뷰트 조작이 쉬워집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피즈겐에 얽혀있는 특징들을 디스인탱글먼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신테시스 네트워크에서는 W를 스타일 인풋으로 이용해 A-N을 통해 스타일을 입힙니다. 구조를 보면 W가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과정에서 여러 번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 각 레이어의 스타일이 특정한 비주얼 어트리뷰트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또 여기서 노이즈는 스토캐스틱한 정보를 따로 추가해 죽은 깨, 짧은 수염,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등 세세한 것들을 조정하고 앞선 A-N에서는 이미지의 중요한 정보를 표현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타일에 기반한 새로운 제너레이터 구조를 제시한 스타일계는 매우 놀라운 성능 향상을 보여줬지만 물방울 모양의 노이즈나 얼굴이 움직이는데도 이는 움직이지 않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A-N을 사용하는 대신 가중치를 정교화하고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을 제거하고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통해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모델의 제너레이터에 앞선 스타일겐의 제너레이터와 신테시스 네트워크 구조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모델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매핑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키포인트를 사용했습니다. XY 좌표의 연속으로 키포인트의 좌표를 나타내는 254개의 숫자들과 마지막에는 5명의 화자를 구분하는 원합 벡터를 추가하여 총 259차원의 인풋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마지막에 레이어를 추가해 리얼, 페이크 외에도 키포인트에 해당하는 아웃풋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델에서 사용한 로스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옴니겐 로스를 사용하고 앞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웃풋으로 나온 라벨 키포인트와 인풋 키포인트 사이의 아이덴티티 로스, 리얼 이미지와 페이크 이미지 사이의 픽셀 로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퍼셉추얼 로스를 기반으로 이미지 전체에 적용, 손과 얼굴을 크롭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등 다양한 로스의 실험을 했습니다. 퍼셉추얼 로스는 피처맵 사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것으로 저희는 리얼 이미지와 제너레이트 이미지 간의 퍼셉추얼 로스를 전체 이미지에 대해 구하거나 손, 얼굴에 대해 구하거나 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스타일겐의 학습 결과입니다. 학습이 됨에 따라 점차 얼굴이 생기고 사람의 형태가 생기고 동작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이미지에서 손이 차지하는 부분은 작으면서 손가락 하나하나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 손 부분이 학습이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동작은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자 구분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동작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잘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타일겐2의 경우 키포인트 자체를 인풋으로 넣는 반면 에브리바디 댄스 나우는 키포인트 점들을 이어 그린 포즈 스틱을 인풋으로 사용합니다. 에브리바디 댄스 나우에서도 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너레이터에서는 포즈 스틱과 타겟 이미지 사이에서의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학습해 포즈가 주어졌을 때 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생성된 이미지인지 원본 이미지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겠죠. 또한 생성하고자 하는 결과가 동영상이므로 프레임을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주기 위해 이미지를 2장씩 불러 겐을 학습시킵니다. 저희의 최종 결과물이 수어인 점을 생각했을 때 손과 얼굴의 생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손과 얼굴의 더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페이스겐뿐만 아니라 핸드겐도 추가하였습니다. 포즈 스틱과 생성된 이미지의 얼굴 부분을 크롭한 XF와 GXF를 새로운 제너레이터를 이용하여 레지듀얼 아웃풋 R을 만듭니다. 최종적으로 R과 생성된 오리지널 페이스를 레지듀얼 커넥션으로 연결하여 GXF를 생성합니다. 손도 같은 방식으로 학습됩니다. 다음은 학습 결과입니다. 점차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겐과 핸드겐을 추가했을 때 손이나 얼굴을 좀 더 잘 생성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된 수어 영상입니다.
그냥 원본 영상과 비교했을 때 정량적으로는 비슷한 영상의 품질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본 영상과 동작들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실제로 보면 아직 손 부분이나 얼굴이 겹칠 때 등 아쉬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에브리바디 댄스 나우와 스타일겐2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스타일겐2에서는 인풋을 키포인트 숫자로 넣는 것이 아닌 이미지로 넣어보거나 크롭한 손과 얼굴에 대해서 겐을 한 번 더 적용해보는 등의 개선 사항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에브리바디 댄스 나우에서는 핸드 키포인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등 손과 얼굴을 위한 새로운 겐 구조를 적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은 결과 및 결론입니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인풋을 넣었을 때 키포인트를 얻고 그 키포인트를 다시 인풋으로 다음과 같은 영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서비스 또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어를 읽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수어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많은 농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인들이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한국어와 수어의 동시통역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수어 생성 모델은 농인들에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농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저희는 대중교통에 이용될 수 있는 수어 생성 모델을 제안했고 위와 같은 공모전에서 입상하였습니다. 이에 커먼 컴퓨터로부터 제공받은 A백을 학습에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모델 영상과 설명을 볼 수 있는 웹페이지입니다. 저희 웹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저희 멤버 소개, 그리고 결과, 그리고 각 모델에 대한 설명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